1강좌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강의 계획서 실라버스를 윤곽을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해서 먼저 조금 이론적으로 교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중요 이슈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이번 시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휴먼 문제다. 그러니까 휴먼 매니지먼트다. 뭐 인간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만났던 주제가 인간 문제였잖아요. 예를 들면 뭐였습니까?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뭐 크게 보면은 휴먼 매니지먼트죠. 인간 경영이죠. 이제 이걸 놓고 여러분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해왔는데 제일 아마 여러분 저하고 4번 아마 쭉 학부부터 심화과정 쭉 오게 되면 한 4회를 만났죠. 아마 여러분이 느낄 텐데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어가나믹스라고 들어봤었겠죠, 그죠? 어가나믹스 우리말로 에르고노믹스라고 했죠. 뭡니까? 인간공학이었지. 인간공학. 다시 말하면 인간의 특성,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인간의 특성에 의해서 근거해서 설계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가나믹스, 우리 이제 인간공학, 이걸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디자인 포 휴먼, 이게 휴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분야는 디자인 포 휴먼이었지. 휴먼, 여기 이제 휴먼이 나오잖아요. 이게 휴먼. 이 분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뭘 하자? 진정한 효율, 진정한 의미의 능률이라는 것은 여하의 인간이 중심, 휴먼 센터드가 되어졌느냐, 휴먼 센터드 시스템이냐 아닌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인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자. 이제 이것이 인간공학이었죠. 아마 여러분이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두 번째가 뭐였나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죠? 두 번째가, 저하고 배운 게 뭡니까? 신제품 개발. 다시 말하면 제품 연구 개발. R&D. 제품 R&D, 연구 개발. 요런 주제로 여러분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이게 인적 자원 관리 이제 1장에서 나오겠는데, 한마디로 신제품, 조직이나 경영에 있어서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 능력, 신제품을 얼마나 제때 출시하고 있나 없나가 결정적이더라. 회사의 생존에 결정적이더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제품 개발을 해봤죠, 그죠? 신제품 기획. 이게 이제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이었지, 기획력. 그래서 이 기획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아마 깊이 학습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기획력, 그 조직에 그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 능력, 그 사람들의 기획력,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업의 생존, 유지에 결정적이더라.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제품 연구 개발이었죠.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간,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날 어떤 창조 경영 시대에 이 능력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인간공학을 배경으로 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 좀
한번 리마인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학부에서 주로 어떤 사람, 우리가 인간의 능력 고려하자, 이게 포휴먼하자, 포휴먼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어떻게, 인간을 위한 제품을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하는가가 그 제품의 경쟁력이다, 그 제품의 가치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이제 이것을 아마 학부 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심화 과정에 와서 이거 조금 이렇게 구분을 준다면, 심화 과정에 와서 여러분 제가 1학기 때 뭐 했습니까? 소비자 행동론 했죠. 소비자 행동론. consumers behavior, 이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뭐다? 오늘날의 현대에서는 뭡니까?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게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의 행동을 등한시할 수가 없다. 아니, 반대로 소비자의 행동을 배경으로 해서 상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아마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서 참 그때 좋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의 그 어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략들이 잘 운영이 되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이 소비자 행동론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소비자라는 인간이었죠. 이 소비자가 되는 인간인데, 또 이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프로슈머라고 그랬지. 프로슈머. 이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프로슈머다 해가지고 뭡니까?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중요해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이 프로슈머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오늘날 이제는 소비자가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생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산 주체도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듣다가 실제로 뭡니까? 본인이 유튜브에 영상을 제공하는 프로듀서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론, 오늘날 어떤 기업들 이 소비자 행동을 충분히 고려해서 핵심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우리가 그때 몇 개 기업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인적 인사 조직이다. 조직에서의 인사 관리다. 그래서 다른 말로 휴먼 리소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직도 여러분이 이제 대충의 윤곽만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분야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아직 세팅이 되어지진 않았죠.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좀 계통은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전부 이 1번, 2번, 3번, 4번에 쭉 계통적으로 밑에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사람 문제잖아요. 디자인 포 휴먼. 정말 인간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이 인간공학의 핵심 영역인 제품, 인간을 위한 제품 만들 때 어떻게 인간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소비자의 니즈, 여기서 많이 여러분에게 했는데, 소비자의 니즈가 뭐냐, 그들의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제품은, 다시 말하면 타겟 고객이 세팅되어지지 분명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다. 근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깊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타겟을 명확하게 해라. 그 타겟이 고객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신제품 기획에서 타겟을 명확히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컨셉을 제대로 제안해라. 그래서 이제 컨셉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과 컨셉, 그 다음에 요 두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타겟, 고객입니다. 컨셉도 누구를 위한 컨셉입니까? 고객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연구 개발이다 라는 주제에서도 굉장히 중심 주안점은 어디에 있었다? 이런 신제품이 제대로 개발되어지고 시장에서 수용이 되어지려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가 고객, 다시 말하면 타겟 고객, 어떤 고객이 진짜 타겟이냐 하는 거하고 그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는 내 제품의 컨셉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래서 컨셉을 제안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 컨셉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차별화 컨셉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고객에게 수용되어지는 컨셉, 차별적으로 뭔가 어필이 되어지는 컨셉, 고객에게. 이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여기서 우리가 치마 과정 때 봤던 내용도 소비자라는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장의 형태가 소비자가 왕이다. 또 이제는 소비자가 주체다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근거해서 이 소비자들의 행동이 시장 질서를, 기업의 질서의 어떤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봤죠. 사람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좀 지식적으로 또는 기초적으로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내용에 보면 휴먼 리소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주어지는 인사 조직 이쪽에서도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배경으로 해서 논리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총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집대성이 된다 할까요? 이런 개념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이 교과목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 자, 요 배경은 여러분 한번 다시 뭐 텍스트라든가 과거의 어떤 교육 자료를 좀 잘 리마인드 하세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요걸 좀 가지고 하면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요번 학기에 휴먼 리소스 요걸 좀 주로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이게 인적 자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보면 맨파워예요. 맨파워. 맨파워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어떤 사람의 능력, 문제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개발할 거냐. 또 이걸 어떻게 앞에서 잠깐 실라버스에 했던 이걸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개발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한다,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발, 또 한 측면, 이게 보이죠? 한 측면은 요거는 이제 뭡니까? 관리다.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자? 이 인적 자원을 전략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는 인적 자원을 그냥 뭐 사람 뽑아서 쓰면 되지 않냐. 이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요 영역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캐파를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개발하자.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속 개발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의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인적 맨파워를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게끔 할 것이냐. 이걸 관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이제 Human Resource Management.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HRD 플러스 HRM.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영역은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플러스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제 이 두 가지가 큰 과제예요. 이제 이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조직을 또 어떤 경영의 어떤 현 상황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요즘 붙는 게 뭐라고요? 이걸 하되 그냥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인적 자원이라는 이 내용을 놓고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내용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 회사 차원에서 하나의 전술이 아니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회사의 중심 가부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략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과거에는 그냥 뭔가 모르게 좀 단편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인적 자원 관리를 할 때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전략적인 접근이고 이것이 이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이 저쪽에 여기 우리가 여러분 1학년 때 한 4년 전 근데 그때하고 또 지금 완전히 다른 이 4년만 봐도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이제 이런 변화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키워드, 이런 어떤 관리 영역에서 키워드가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 경영이다, 창조 사회다, 창조화 전략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창조라는 거, 창조적 접근이라는 거. 이거 이제 또 떼낼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마지막에 휴먼 리소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게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거, 이제 방법론적으로 또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창조 경영이라는 것. 창조라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키워드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시대를 대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재미없다. 기존에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답 안 나온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뭘로요? 창의력으로. 창의적인 접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때 이 창조적 접근을 할 때만 정말 기존에 있는 다른 조직과 차별화, 훨씬 더 어떤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의 어떤 핵심과 쭉 흐름 가운데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조금 키워드가 정리가 되어지고 역시 이번에도 휴먼 파트의 최종판이구나 할 때 이렇게 휴먼 리소스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학습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휴먼 리소스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분야는 크게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HRD가 있고 HRM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전체의 인적 자원 관리,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인데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어떤 경영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전략적인 접근, 창의적 접근 이 두 분야가 여러분에게 조금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교재 내용을 좀 하나씩 풀어볼 텐데 큰 프레임워크의 배경하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 이 창조적인 경영 이거는 뭐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이제 뭐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사람들 다 똑같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과제예요.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새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안 배웠다. 또 책에도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책에 나왔던 거, 배웠던 것은 어떻습니까? 문제도 아니죠. 누구나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에요. 주어진 과제는 기존의 솔루션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쌓여져 있는 기존 지식을 총동원해서 뭡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내야 돼요. 이게 창의적 접근이에요. 이런 분야가 지금 전 세계적인 이 학습 또 여러분 인적 자원을 아주 핵심적으로 길러내는 이 대학 교육에서도 이런 창의적인 접근법이 대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요? 지금 잘 나가는 세계적인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집단에게 어떤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내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 이런 과제를 수행해 보고 탁월하게 해결했던 사람들이 기업 현장에 가도 문제를 해결해내더라. 그런 인재를 원해요. 그런 맨파워가 있는 회사가 세계를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창의적인 능력이다. 창의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전략을 펼 때 이걸 이제 창의적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을 좀 잘 내가 지금 개요로 전체적인 흐름과 오늘 인적 자원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안 요걸 여러분이 좀 잘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교재 내용을 좀 하나씩 우리가 풀어갈 때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야 전체가 쭉 이렇게 맥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 구슬이 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던 이 1교시, 2교시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립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좀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지금 현장은 아니잖아요.
뭐 실무 가운데 주어지는 거 아니고 지금 학교 상황이잖아요, 그죠? 학습 상황에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거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지만 이제는 현실을, 실무의 현장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실무의 케이스, 현장의 문제를 상정을 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가는 게 아주 좀 영리한, 아주 유용한 접근법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뭐 교실에서 끝난다, 배우고 끝나도 되는 것이라면 뭐 어떤 분은 굉장히 쉽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당히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여야 하고 또 어떤 실무 영역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실무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현장, 실무 현장을 충분히 여러분이 조금 고려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지식 체계로서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좀 늘 염두에 두고 하나씩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할 수 있으면 좀 케이스를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을 조금 응용을 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프레임워크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